키 수술 왜 하냐, 이런 거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해, 이런 댓글 보셨나요? 그런 댓글을 다는 데 대해서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하면, 이 분야를 정말 제대로 하는 의사가 하면 키 수술은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 수술은 정말 의미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박사님, 키 크는 수술 벌써 10몇 년 하셨는데 어쩌다가 키 크는 수술 하시게 되셨는지. 이 이야기 하려면 전공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나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너무너무 만족을 해요. 너무 재밌고 보람 있고, 이런 분야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나는 정말 그게 이제 감사한 일인데, 이 분야를 하게 된 이유를 돌이켜보면 4년차 때 1년 내내 강남 세브란스에만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강남 세브란스의 소아정형외과 하던 박희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이런 사지 연장술 1세대세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있으면서 그 교수님 파트를 돌 때 저한테 엑스레이 다발을 이만큼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필름을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 그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 크는 수술을 했던 환자들 엑스레이였어요. 그걸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뼈가 나오고 하는 사진들을 보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분야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지 연장술, 변형 교정 수술이라는 분야가 제 눈에 딱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골절을 하려고 했었어요. 골절을 전문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려고 했다가 군대를 갔죠. 군의관으로. 군의관을 갔는데 군의관 끝날 때쯤 어느 분야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인공관절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 내 머릿속에 레지던트 때 내 꿈은 사지 연장 수술하고 골절 수술, 이 두 가지가 내가 가슴에 와 닿았던 분야인데, 막상 이제 제대하고 인공관절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게 제일 잘 나갔거든. 그래서 제가 펠로를 2년을 인공관절하고 무릎 관절 내시경을 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 전담으로 제가 처음에 분당차병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뭐 수술도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학문적인 열정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학회 가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딴 생각, 심지어는 학회 갔다가 오후에 게임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사님, 그랬던 시절이 또. 그래서 뭔가 좀 나한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건 사지 연장술, 변형 교정 수술 다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전공의 때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해서 박희환 교수님 수술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세밀하게 기록을 다 해놨었거든, 수첩에다가. 그래서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책도 보고 수술을 시작을 다시 했죠. 근데 그때 할 때는 다들 말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무릎 관절,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다 잡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아요. 그 잘 나가는 분야 열심히 하지, 왜 뭐 환자도 없고 이상한 분야를 하냐.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때는 이제 분당차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었거든요, 교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박사님, 그러면은 무릎 관절로 잘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수익이 그럼 어마어마하셨겠어요? 수익이 작진 않았죠. 교수들도 자기가 얼마나 벌었는지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분당에 있었을 때는 과 평균도 나왔어. 정형외과 평균, 그다음에 외과 계열 평균, 뭐 이런 게 다 나왔어요. 평균을 보여주고 네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라 이거지. 살벌하죠. 그러면은 숫자가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쉼표가 몇 개예요? 3개? 쉼표? 쉼표 3개지 당연히. 오, 3개. 쉼표 3개는 뭐지? 잠깐, 내가 착각했었어. 근데 월급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대학 교수 월급은 얼마 안 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최고가 되는 거, 이 분야에서. 그러면 환자한테도 최고가 돼야 되지만 학회에서도 최고가 돼야 되거든. 학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대학 교수들끼리 막 발표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잘했어요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질문을 살벌하게 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러면 망신 당하는 거지. 학회 가서 망신 주거든 실제로. 어쨌든 대학 교수들의 목표는 학문적으로든 환자한테든 어쨌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목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볼 때는. 혹시 이 영상을 이제 젊은 분들이 보면 이 경험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저기가 좋아 보여도 잘 나가 보여도 내가 그걸 보고 시작했을 때 그쪽에 갔을 때는 이미 거기는 이제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당시에 잘 나가던 무릎 관절 놓고 다 뜯어 말리던 이 분야로
들어왔던 이유가 나한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야를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분야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이 분야 들어오고 만 3년 만에 국제사진전 배경교정학교에서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5년 동안 4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생각 진짜 안 하고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이전에는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수술이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갔는데 이 분야를 하고부터는 수술이 늦게 끝나는 거 외에도 공부하고 막 데이터 분석하고 또 논문 보고 그러느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빨리 그 분야에서 자기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게 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고 지금도 제 분야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어떤 딱 그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제 분야가 재밌는 이유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 결과가 예를 들면 다리 길이가 달라가지고 절뚝절뚝하고 했던 사람이 다리 길이를 딱 맞춰놓으면 완전 그냥 정상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약간의 O다리, 뭐 약간의 X다리 이런 분들을 고치는 것도 보람되지만 저는 막 되게 심한 환자들 있죠. 소아마비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정말 그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들 아니면 뭐 사고 나가지고 뼈가 여기 이만큼밖에 없고 뭐 하여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오면 저는 되게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막 흥분돼요. 그런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성취감을 주고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것도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평생 그래 살다가 여기저기 병원 갔는데 다 그냥 사세요, 치료 안 돼요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해봅시다 하면 그분들 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변하고 나서의 그 삶을 보면 저도 힐링이 되고 치료받는 분도 힐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런 성취감과 또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난치성 질환들 이런 분들은 사명감으로 해요. 사명감. 댓글에 그런 거 봤는데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신뢰가 간다 이런 이야기 한 분 계신데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분들 오면 이 분들을 나만큼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과정이나 결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 혹시 그 댓글 보시나요? 키 수술 왜 하냐? 그거 합병증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해? 이런 댓글 보셨나요? 나 지금 댓글을 잘 못 챙기고 있어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한 수술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해서 이 수술에 대해 가지고 막 그런 걸 왜 하냐 뭐 저저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컴플렉스를 직접 안 겪어보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안 겪어보면은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수술을 한 사람들이 키가 5cm, 6cm, 7cm, 뭐 8cm 이런 식으로 커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신이 변화되는 것, 그 사람들이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크는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수술을 하는 이유는 결과가 정말 좋게 할 자신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수술을 뭐 몇 번 해보고 아니면 뭐 수십 번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술을 몇천 건을 하고도 우리가 그런 문제 안 만들어 왔고 키 수술은 사지 연장술 분야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사지 연장술에는 키 수술보다 훨씬 어려운 수술들이 많거든요.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정말 많이 하고 별의별 그 케이스들을 다 겪어봐야 이거를 안정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댓글을 다는 데 대해서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하면 키 수술은 이 분야의 아주 일부고 이 분야를 정말 제대로 하는 의사가 하면 키 수술은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 수술은 정말 의미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방금 한 얘기긴 한데 키 크는 수술을 하면서 박사님이 느낀 것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한 줄로 천천히 생각해주세요. 내가 최고다. 아니 물론 이제 그
의미를 풀어주세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농담처럼 뭐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분야를 한다라고 하는 의사도 굉장히 적고 그 안에서도 이거를 또 제대로 하는 의사는 또 한정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술을 정말 제대로 문제 없이 제대로 한다. 그 문제라는 건 환자가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의사는 손에 꼽아요. 나는 그런 의사들은 정말 존중을 해요. 대부분 다 나하고 친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 수술을 나처럼 할 수 있는 의사는 저는 아직 없다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건방진 말이지만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묻히고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박사님이 키 큰 수술로 올라가는 목표 지점이 있으실까요? 최종 목표 지점. 와 이거 장래희망. 제 장래희망. 제 머릿속에 항상 55. 그러니까 55세가 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의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정말 일만하고 그래서 제 장래 희망은 55세가 되면 일을 좀 확 덜고 싶어요. 이 일을 하는 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은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55세가 되면 일은 계속 하지만 일의 볼륨을 양을 조금 줄이고 제 여가 시간을 좀 더 쓰고 싶다는 제 장래 희망이에요. 몇 년 남으신 거죠? 5년? 5년. 만으로 따지면 6년. 꼬마아이들은 이제 못 받겠네요. 박사님의 그 수술을. 그건 제가 은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멘토가 3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제 선생님이 드로 펠리 선생님이에요. 펠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의사로서의 제 멘토예요. 근데 펠리 선생님이 지금 65세 이 정도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뭐 활발하게 하시니까 저도 몇 살까지 계속 이 수술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밤낮 없이 일하고 하는 거는 55세까지만 하고 그때부터는 그것도 있어요. 학회 가면 보통 해외 학회 가면 학회 잠깐 이렇게 참석 잠깐 하고 막 관광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해외 학회 때까지 해외 학회 가면 학회만 했어요. 해외를 가놓고. 해외를 가서 그냥 학회만 하고 학회 끝나면 귀국.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학회를 가면 학회도 하고 간 김에 하루 이틀이라도 관광도 좀 하고 그런 게 제 이제 장래 희망. 소박한. 소박하네요. 진짜 소박한데. 그래서 오늘 키 크는 수술을 포함해서 사지연장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 왔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 수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다만 이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수술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정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과정이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수술보다도 이 과정은 힘든 수술이고 치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에 그 정도 노력과 시간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의사 정말 잘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